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 바로 글로벌 공급망 실사입니다. 이게 요즘 기업 경영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거든요. 이 거대한 흐름, 지금부터 아주 명쾌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아침에 마시는 커피, 지금 입고 있는 옷, 이런 것들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그 과정 전체, 그러니까 공급망이 정말 투명하고 안전하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공급망 리스크라는 게요,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알던 그런 수준의 리스크가 아니라는 거죠.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공급망 실사가 뭔지부터 딱 정리하고 가야겠죠? 이게 그냥 협력사 한번 쓱 훑어보고 끝내는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핵심은 바로 지속적 관리 체계라는 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뻥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미리 리스크를 찾아내고 평가하고 줄여나가고 이걸 또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 이게 바로 요즘 말하는 공급망 실사의 진짜 의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땠나요?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부랴부랴 대응했죠. 사후 대응. 그리고 이건 그냥 좀 껄끄러운 윤리 문제, 평판 관리 차원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전 예방이 기본값이 됐고, 더 무서운 건 이게 이젠 피할 수 없는 법적 책임이자 곧바로 돈 문제, 즉 재무 리스크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좀 바뀐 게 아니라 게임의 룰이 통째로 바뀐 겁니다. 정말 중요한 변화예요.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해진 공급망 실사, 전 세계는 과연 어떻게 접근하고 있을까요? 이게 또 재밌는 게 다 똑같지가 않아요. 크게 세 가지 흐름이 보입니다. 바로 유럽, 미국, 그리고 아시아. 이 세 지역이 각자 다른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세 지역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한눈에 딱 들어오죠. 먼저 EU를 보세요. 여긴 인권, 환경 같은 규범을 기반으로 아예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CSDD 같은 법이 대표적이죠.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저기 맨 아래 여교 적용이 매우 강함이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회사가 유럽에 없어도 유럽이랑 장사하려면 이 법을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엄청나죠? 자, 반면에 미국은요,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어요. 여긴 안보하고 산업 경쟁력이 최우선입니다.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핵심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공급망을 하나의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아시아는 어떨까요? 이 거대한 두 플레이어 사이에서 아주 실용적인 길을 찾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준을 따라가면서도 자국 상황에 맞게 조금씩 조정하는 혼합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유의 생각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지속 가능성은 이제 법적 전제 조건이다. 더 이상 하면 좋은 일이나 우리 회사 착해야 하는 홍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EU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말 그대로 법이 된 겁니다. CSDD가 바로 이런 생각에서 나온 거고요. 그렇다면 미국은요? 여기는 공급망을 국가 경쟁력과 안보 자산 그 자체로 봅니다. 국력의 일부라는 거죠.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 특정 국가를 견제하고 동맹국끼리 뭉쳐서 공급망을 새로 짜려는 움직임, 다들 보셨죠? 이게 바로 기술 패권을 지키려는 미국의 큰 그림인 겁니다. 자, 그럼 아시아 국가들은 어떨까요? 입장이 아주 명확하고 현실적입니다. 공급망 실사는 철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EU나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물건을 팔려면 반드시 필요한 입장권 같은 겁니다. 이 티켓이 없으면 아예 글로벌 시장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제 진짜 중요한 기업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디지털화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협력사가 수천, 수만 개인데 이걸 사람이 서류 뒤져가면서 어떻게 다 관리하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는 기술이 나서는 겁니다. AI랑 빅데이터가 알아서 위험 신호를 찾아내고요. 공급망 전체를 지도처럼 쫙 펼쳐서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던 2차, 3차 협력사의 문제까지 잡아내는 거죠. 이걸 또 실시간으로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저 멀리서 분쟁이 터졌다는 뉴스가 뜨면 AI가 그걸 즉시 분석해서 우리 3차 협력사가 저기 있는데 위험! 하고 바로 경고등을 켜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요, 그냥 실무팀에서만 알아서 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 공급망 리스크는 이사회와 CEO가 직접 챙겨야 하는 핵심 안건이 됐어요. 회사가 모든 리스크를 관리하는 큰 틀, ERM 안에 아예 딱 자리를 잡았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실사 결과가 결국 어디에 반영되느냐. 바로 투자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보는 재무 공시에 그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좋은 일 정도로 여겨졌던 비재무적 리스크가 이제는 기업의 가치를 좌우하는 재무적 책임으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변화들을 하나로 묶어보면 우리는 이제 글로벌 경영의 새로운 규칙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자, 2026년쯤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이 표가 핵심만 쫙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규제는요, 앞으로 더 강해질 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좀 조정은 되겠지만 큰 방향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아무래도 대기업이나 핵심 산업부터 적용되겠죠. 실사 방식은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완전히 넘어갈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공급망 실사는 단순히 ESG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공급망 안정성 그리고 국가 안보까지 더해진 아주 복잡하고 중요한 전략 문제가 된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이 공급망 규제, 이걸 그냥 귀찮은 비용으로만 봐야 할까요? 아니면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먼저 읽고 제대로 준비하는 기업에게는 남들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경쟁력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마 앞으로 기업들의 미래를 가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